다 같이 중소기업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화이팅! 국민의힘! 화이팅! 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님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제단체 중에서 중소기업 중앙회를 제일 먼저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취임 후 첫 번째 간담회라 중소기업 단체장님들과 전국에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주요 당직자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아마 일리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박대출 정책위장님, 이철구 사무총장님은 제주에 4.3 행사 들렸다가 아마 공항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무경 산자위원회 간사님,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님, 유상범 수석대변인님, 구작은 비서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인연이 많습니다. 요즘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각광받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의 법적 토대를 2006년에 대표님께서 만들었고 제가 중앙회장으로 처음 취임했던 2007년에 기업은행한테 45억 원의 시드마니를 지원받아서 노란우산 공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지금은 가입자가 160만 명의 부금도 22조 원을 넘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공제 제도로 정착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중소기업계 중요한 법안 2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14년 수건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 이 법은 이철구 사무총장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여야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두 번째는 전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업승계 문제에 있는데 박대출 정책위장께서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있을 때 기업승계 법안이 통과돼서 많은 기업들로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란우산 공제가 복지사업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법이 개정되는데 이것은 옆에 계신 한무경 의원께서 법안 발의와 통과까지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중소기업의 수건과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건의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정부나 국회와 간담회를 해보면 곤란한 건의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도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저도 매번 느끼는 상황이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또 안 됐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당의 최고 책임자이신 김기현 대표님과 핵심 당직자분들이 오셨으니 확실하게 성과가 있는 간담회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노동개혁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회가 조사해 보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뽑은 노동개혁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노조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기업인들이 참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때 중소기업 단체들이 전 일간지에 광고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가 불법에 엄중히 대처해달라고 요청했고 윤석열 정부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과 원칙을 지켜내며 불법 파업이 조기에 종료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오해와 논란이 있는데 확실히 중소기업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은 노사가 합의를 해야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주문이 몰릴 때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오버타임을 유연하게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에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노사 문제는 노사의 합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기업들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념식이 진행되어 있어서 당 지도부가 일부적으로 또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의장 맡은 우리 박대출 의원이나 사무총장이 절교 의원 같은 분들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오느라고 지금 아직 현장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도착하신 대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진행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거기다가 저는 저대로 또 오늘 오전에도 민생특위, 민생 1부라고 우리가 명명했습니다만 여기도 발전하면서 민생 현안 챙기기에 우리가 전념하자는 결의도 다지면서 또한 동시에 오늘 중소기업 여러 지도자 여러분들도 만나고 또 오늘 또 그 국제 박람회 기구 BI라는 기구에서 부산 월드엑스포 2030 유치를 위해서 지금 실사단이 나오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분들도 만나야 했고 우리 부산 엑스포 꼭 부산에 유치해달라 2030 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 시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제가 회의 오후에 좀 있다가 또 그 실사단하고 만나야 되는 사정 때문에 있으라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실 이게 오신 분들 보면 산자위원 투성입니다. 저는 전직 산자위원이고 이제는 다른 일을 맡아 있습니다. 우리 한무경 의원님 산자위 지금 간사 맡아 계시고요. 우리 부장은 우리 저 대표 비실장인데 여기도 산자위원이시고요. 이철규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은 사무총장이신데 여기도 산자위원이시고 바로 진짜 간사도 하셨죠. 박수영 의원님도 산자위원이시고요. 산자위원 아니면 우리 당에 맥을 못 씁니다. 그만큼 산업에 관한 관심,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산업 관련된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주요 당직에서 배치받아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관심 있게 챙겨보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점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를 받쳐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인사를 드리고 말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은 거기에서 희망을 키워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야당 시절에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환경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많고 어떤 것은 우리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관철되지 못하고 많이 좌절되거나 지금 표류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청년들의 미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동안 저 외에도 우리 당의 지도부가 많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신 말씀들 잘 새기고 좀 전에 우리 김기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풀 수 있는 숙제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풀어나가기 위한 힘을 쏟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국민들의 호주민도 두둑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기업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환경 그리고 기업이 우리 사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직과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환경 그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큰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복합적인 글로벌 그런 악재들이 우리에게 겹쳐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OECD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하기도 한 것인데 그만큼 여러 가지 대내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역시 6개월 연속 감속세 보이고 있고 무역 적자도 1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굉장히 아주 쉽지 않은 그리고 매우 어려운 파도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사흘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 보고인데요. 생산, 소비, 투자가 전월 대비 늘어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는데, 특히 소비 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5.3%가 증가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3개 지표, 경기를 보여주는 3개 지표가 14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어쩌면 기회가 왔다. 이런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문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 하는 것처럼 이때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우리 경제 살리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근로자와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순환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삶의 질도 넓힐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향점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당은 편가르게 하지 않고 노동하시는 분과 기업하시는 분 사이에 편가르 하지 않고 함께 동반자라는 생각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규제 혁신 문제인데요. 과도한 규제가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잘 안 되고 있다. 더디거나 안 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앞장서셔서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실 중심으로 해서 규제 혁신 추진단이 활동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더 빠른 성과를 내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각종 입법들이 꿈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규제를 생산한다는 많은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그런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더 세심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근로시간 개표 문제를 포함한 많은 현안들이 지금 우리 앞에 난제로 놓여져 있는데 저는 이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당에게도 있고 정치권에도 있지만 기업하시는 분 모두에게도 있다. 그것이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의 그 앞으로의 미래에 가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식들의 미래에 가는 것이다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작품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나라 이 일자리 근간을 거의 절대 다수 9988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경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국민님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